그리고 또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다라고 표현을 하는데, 이것도 내가 영혼의 고향, 이 칠성으로 돌아가고 싶다, 죽어서도 칠성님과 함께하고 싶다라는 염원을 담은 칠성문화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김병훈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이 삼신문화와 짝이 되는 이 칠성문화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. 우리가 전래동화, 드라마 같은 걸 보면서 이런 걸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. 옛날 어머니들, 할머니들이 새벽같이 일어나서 장독대에 이 물을 떠놓는, 정화수를 올리는 모습, 그리고 그 앞에서 뭘 하죠? 우리 가족 건강하게 해주세요, 우리 자식 대학 붙게 해주세요,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하면서 기도를 올리죠. 그때 정화수를 떠놓고 기도를 올리던 대상이 누구냐? 그게 바로 칠성님이었습니다. 우리는 삼신상제님을 칠성님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기도 했어요. 이 삼신상제님의 다른 이름인 거죠. 이때 칠성은 북두칠성을 의미를 해요. 과거부터 북두칠성은 이 삼신상제님이 계시는 별이다, 또 우주의 중심별이다, 또는 인간의 수명과 복을 내려주는 별이다, 또 만물을 낳고 기르는 별이다 등의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. 우리의 원형문화 신교는 이 신의 가르침을 받는다, 신과 함께 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. 근데 우리가 이 덕질을 한다는 표현을 쓰는데, 어떤 아이돌을 좋아한다든지 혹은 영화, 애니메이션을 좋아한다든지 그렇게 덕질을 할 때 여러분들은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? 굿즈죠, 굿즈. 물건을 통해서 내가 이 작품을 혹은 이 사람을 좋아하는 거를 드러내잖아요. 이제 그런 것처럼 이 신교 문화에서도 내가 삼신상제님, 칠성님과 항상 함께한다, 그분의 가르침으로 세상을 바르게 살아간다라는 걸 드러낸 이 굿즈, 패션이 있습니다. 그게 바로 상투예요, 상투. 이 북두칠성에서 앞에 이 북두라는 말을 상두라고도 부르는데, 이 내 머리를 이 북두칠성과 하나가 되게 만든다, 연결이 되고 싶다라는 의미에서 이 위쪽으로 마치 안테나처럼 세워서 묶은 게 바로 이 상투라는 헤어스타일인 거죠. 그래서 상투를 틀 때도 앞으로 4번, 뒤로 3번, 총 7번을 돌려서 꼬는 것, 이것도 역시 이 칠성 문화를 의미를 합니다. 이 배달국 시대의 유물인 이 홍산 문화에서도 옥고라고 하는 이 상투를 틀고 장식을 한 굿즈가 나옵니다. 그리고 고구려 벽화에도 보면은 상투가 많이 나오죠. 우리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 상투라는 헤어스타일을 해온 걸 알 수가 있죠. 이 상투는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항상 칠성님과 함께한다, 삼신상제님을 모신다라는 의미의 머리입니다. 자, 그럼 이 북두칠성은 아까 인간의 수명과 복을 내려준다, 그러니까 이 생사화복이라고 하는데, 살고 죽고, 잘 살고 못 살고를 결정하는 별이다라는 뜻도 있다고 했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칠성 문화는 죽음, 장례 문화와도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. 우리가 장례를 치르고 관에 이 시신을 넣을 때 관 밑에 칠성판이라고 하는 이 널판을 깔아요. 칠성이 새겨진 널판지인데, 이 칠성판에 시신을 눕히고 7자, 가로 세로 7자 7치로 된 배, 이걸 칠성칠포라고 하는데요. 그걸로 시신을 잘 감쌉니다. 그리고 관을 덮어요. 그 장례가 끝난 후에는 7 곱하기 7 해서 49일, 이 49일에 맞춰서 49제를 올려주면서 죽은 이의 명복을 빌어주죠. 그리고 또 우리가 사망했다는 표현을 쓰잖아요. 이 앞에 죽을 사자를 쓰는데, 이 죽을 사자라는 한자를 보면은 오른쪽 밑에 한자로 숫자 7이 들어가 있습니다. 그리고 또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다라고 표현을 하는데, 이것도 내가 영혼의 고향, 이 칠성으로 돌아가고 싶다, 죽어서도 칠성님과 함께하고 싶다라는 염원을 담은 칠성문화입니다. 이 칠성문화의 흔적은 많은 곳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. 우리가 역사의 시간 흐름대로 한번 살펴볼까요? 먼저 고대, 이 단군조선 시대 때는 고인돌을 많이 세웠잖아요. 이 고인돌 위에도 칠성을 새긴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. 또 이 순창 아미산에 가면 고인돌 7개를 이 골짜기에 칠성 모양으로 배치한 모습도 있습니다. 또 이 고인돌이 후대에 내려오면서 마을을 지켜주고 생명을 낳아주기도 하는 이 수호석 역할을 하는데, 그 이름을 칠성바위라고 바꿔 부르는 경우도 많아요. 이 제주도에 가면 칠성암, 칠성단이 있는데, 1920년대 일제히 없어지기 전까지 나라와 마을에 큰일이 있을 때마다 하늘에 재를 올리던 7대의 단이 있었다고 합니다. 그럼 우리에게 익숙한 이 고구려, 백제, 신라 시대의 칠성 문화는 어땠을까요? 고구려 사람들에게도 북두칠성은 소중한 별이었는데요. 이 고주몽 성제가 이 고구려를 세우기 전에 부여에서 탈주를 할 때 이 어린 아들 유리를 남겨놓고 옵니다. 근데 이 유리가 커서 나중에 나를 찾아오면은 제가 당신의 아들입니다 하고 이 증표를 남기고 가요. 증명할 수 있는 증표를. 이렇게 칼 한쪽을 남기고 오는데, 그 칼을 숨겨놓은 장소를 이야기를 할 때 7고개, 7골짜기를 넘어서
일곱 모가 난 돌, 그러니까 칠각형의 돌에 그 징표를 숨겨놨다라고 말을 해요. 여기서 7이라는 숫자가 3번 등장하죠. 그만큼 이 칠성문화, 7이라는 숫자가 왕의 상징, 이 왕권의 상징으로 여겨졌다는 거죠. 그래서 이 80여 개나 존재하는 고구려 고분에서 이 4분의 1 정도의 이 고분 안에 북두칠성이 다 박혀져 있어요. 이 백제 같은 경우도 당시 일본에게 문화를 전수를 해주면서 이 칠지도라는 칼을 전수를 해줘요. 그리고 칠자경이라는 거울을 전수를 해주는데 여기서 백제로부터 일본의 이 칠성 문화가 전수가 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신라 같은 경우는 신라의 가장 유명한 유물이 뭐가 있습니까? 첨성대가 있죠. 첨성대가 있는 곳을 과거에 어른들이 비두골이다, 비두마을이다 라고 부르곤 했대요. 근데 이 비두라는 뜻이 뭐냐면 북두칠성을 중심에 놓고 다른 별들의 움직임을 비교하고 관측했다라는 의미에서 비두골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. 그래서 첨성대의 위치가 이 북두칠성이 어느 곳에 있던, 동서남북 어느 곳에 있던 항상 이 칠성을 바라볼 수 있는 곳에 세워졌는데요. 혹자는 이 첨성대가 천문대의 역할뿐 아니라 하늘에 재를 올리는, 이 천재를 올리는 장소였다고 말하기도 합니다. 이걸 봤을 때 신라에도 칠성과 하나 되고자 한 문화가 있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죠. 그리고 이 조선시대를 보면은 이 조선왕조 실록에도 태종과 세종대왕이 북두칠성을 향해 재를 올리는 기록도 나오고, 제가 조선시대 칠성 문화에서 가장 기억이 많이 남는 건 명량이라는 영화를 통해서예요. 명량의 칠성이 나와요. 이 광화문 광장 지하에 가보면 충무공 이야기라는 이순신 장군 박물관이 있어요. 거기에 이제 당시 수군들이 썼던 깃발들, 지휘하는 깃발들이 있는데 그중 가장 중요한 깃발 중에 하나가 이 초요기라는 깃발이 있습니다. 이 초요기는 군대가 움직일 때 대장이 장수들아 모여라! 그리고 전진해라! 지휘할 때 쓰는 가장 중심이 되는 깃발인데요. 이 초요기의 다른 이름이 바로 북두칠성기입니다. 깃발 가운데에 크게 북두칠성이 그려져 있기 때문인데요. 이 칠성이 중심이 된다, 이 칠성의 명으로 움직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. 아까 북두칠성의 의미가 이 우주의 중심별이 되고 우주를 다스리는 별이다라는 의미를 이 장군기, 초요기에도 담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결론적으로 칠성 문화는 우리의 삶과 죽음에 깊은 연관이 있는 문화였다. 이 살아서도 죽어서도 칠성과 함께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. 자,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 시간에 만나요. 안녕.